글 읽는 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얼른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후딱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조선일보와 윤석열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선일보가 요즘에 조금 이상해요. 그전까지 이 윤석열에 대해서 그냥 주구장창, 글쎄, 속된 말로 빨아준다라고 할 정도로, 그냥 용비어천가를 부르던 게 조선일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거를 전후로 해가지고 조선일보 분위기가 슬슬 바뀌고 있습니다. 선거 직전에는 선거에서 지면은 윤석열 물러날 준비하라 뭐 그런 얘기를 하더니 이제 본격적으로 윤석열 보고 손 놓아버리라, 손을 놓으라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조선일보가 무슨 뭐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걸까요?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조선일보 윤석열 포기입니다.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얘기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조선일보가 윤석열을 조만간 내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이 이상 가면은, 더 가면은 이 적폐 진영, 이 보수 진영, 자기들 자칭 보수 진영 이런 사람들이 아마 붕괴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신에 다른 사람, 새로운 주자를 내세우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벌써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생각에, 그런 예측에 좀 더 뒷받침을 해주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윤석열이 레임덕 상태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는요, 사우스 코리아 레임덕이라는 주제로 구글에서 기사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결과 화면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레임덕이라고 쓰이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이 언론들, 전 세계 언론들이 윤석열을 향해서 너 레임덕이야, 윤석열은 레임덕이야 라고 일반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해외 언론들이 일제히 윤석열을 향해서 레임덕이라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손가락질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세계 언론은 윤석열을 향해서 너 레임덕이야, 너 레임덕이야, 앞으로 더 레임덕 심해질 거야 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보도에 따르면요, 이거는 아시아타임스라는 이 보도 한 매체인데요. 이 매체는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South Korea President facing 3 lame duck years. 3 lame duck years. 3년간의 레임덕에 직면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3년 동안의 레임덕에 직면했다. 뭐 이런 얘기.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예요, 이거.
자, 또 다른 보도 하나 볼까요? 여기도 보면은 윤석열이 지금 역대 최저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갤럽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의 지지율은 23%에 불과하다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That left him in a weakened position for the remaining 3 years of his term. 3년, 그의 임기 가운데 3년을 남겨놓고 있는데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뭐, 그런 거죠. 어쨌거나 윤석열이 현재 레임덕을 겪고 있다라는 취지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전 세계 언론이 레임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요, 레임덕이란 말을 안 쓰죠. 윤석열 레임덕이란 말 안 써. 선거 때 반짝 레임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해외 언론들은 다 하나같이 윤석열 레임덕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외신 보도를 보면요, 검색 한번 해보세요. 사우스 코리아 레임덕이라고 해보면 쫙 기사가 나옵니다. 다 지금 한국은 레임덕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언론들만 윤석열이 뭐 어떻다 저떻다 이라고 얘기를 하지, 엄청 잘할 것처럼 얘기하지, 이미 끝났어. 자, 뿐만 아닙니다. 국힘당 내부에서도 지금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총선을 끝나고 난 다음에 어제인가요? 예. 오늘이구나. 오늘 국힘당 그 여의도 연구원이라는 데서 당선자 혹은 낙선자들을 불러가지고 토론회를 열었나 봐. 그랬는데 여기에서 대통령 이미지 완전 망했다라고 하는 한탄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김재섭 도봉갑에서 당선된, 그러니까 안규령 후보를 제끼고 당선된 이 김재섭은 당에서 하라는 것과는 정반대로 했더니 당선이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당에서 2조 심판 어쩌고 저쩌고 이거를 플랜카드 걸라고 그랬는데 나 안 걸었다. 그걸 안 걸었기 때문에 내가 400표 차지만 아슬아슬하게 당선된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걸었으면 나 망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김재섭 같은 사람 뭐냐? 지금 현재 윤석열, 한동훈 니들 때문에 이 선거가 망한 거야 라고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 윤석열의 레임덕은 국힘당 내부에서 시작이 된 거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조선일보의 칼럼이 나옵니다. 양상훈 칼럼. 여기는 칼럼도 되게 많나 봐.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제목은 이거예요. 최김 특검 수용. 최수근 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 두 개 특검을 수용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수용하라고 요구하는 거는 너무 지나친 몽상일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수용하라는 거예요. 윤석열은 이 최수근 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또 거부할 거다. 하지만 그런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야. 그 다시 또 제기가 될 거고 너 그거 못 피해. 최수근 상병 특검도 김건희 특검도 결국에는 못 피해. 결국 하게 돼. 그런데 이 양상훈이라는 사람 뭐라 얘기하느냐? 야, 근데 성렬아, 그 둘 다 별거 아니거든? 그거 뭐 수사한다고 해서 너 잡혀가고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차라리 결단을 확 내려서 그냥 해버려. 그러면은 오히려 이게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어. 사실상 윤석열을 꼬드기는 거죠. 윤석열은 이 두 특검을 받기 싫어하는데 그러지 말고 봐도 받는 게 나한테 좋을 수도 있어. 이런 거죠. 근데 진짜 그럴까요? 이미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요, 관련된 증거가
재판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김건희가 23억의 이익을 얻었다라는 거 이미 재판에서 나왔어요. 이미 재판에서 나온 거란 말이야. 지금 그 방통위나 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이런 데서 23억 이 보도를 가지고 뭐 징계, 법정 제재한다고 난리치지만 그 개소리죠. 법정에서 나온 거, 법원 판결문에 나온 거를 그대로 재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왜 징계가 된단 말이야. 하여튼 뭐 개소리죠. 그러니까 아마 보니까 그런 것 같아. 한쪽에서는 윤석열 시켜가지고 야 특검 받아 하고 한쪽에서는 특검을 대충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대충 설렁설렁 특검을 받고 지나갈 수 있게끔 하는 뭐 이런 공작이 진행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겠지. 하지만 이게 지들 마음대로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법원에서도 그리고 그 사건을 진행한 검사도 이거는 정말 문제가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그거를 판결문에 혹은 공소장에 한쪽 구석에라도 근거를 남겨뒀던 겁니다. 근데 이게 그리고 이미 다 밝혀진 건데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내가 볼 때는 조선일보가 윤석열을 괜찮다 하면서 함정에 밀어넣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달리 말하자면 윤석열을 내다 버리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벼랑 끝에 매달려 있을 때는 때로는 손을 놓아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벼랑 끝에 매달려 있을 때는 손을 놓아버리는 것도 방법이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위기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위기 속으로 뛰어드는 것도 괜찮다, 이 말이죠. 두 가지 의미. 윤석열 보고 야 그냥 정면 대결해 라고 부추기는 의미일 수도 있고, 야 윤석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우리 그냥 버려버리지 뭐. 자, 손을 놓아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 굳이 이런 표현을 왜 썼을까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정면 대결을 하라, 차라리 정면 대결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손을 놓아버린다? 포기를 하라 이 말이잖아요. 윤석열 너 포기해. 포기하는 것도 하나 방법이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죠. 이른바 김대중 칼럼이라는 겁니다. 선거 직전에 김대중 칼럼이 이렇게 나왔었죠.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거 결과 민주당이 제1당이 되면 전국 주도권은 이재명 대표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고 윤석열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없다. 나가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달리 말하자면 이 김대중 칼럼과 양상훈 칼럼은 뭔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이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보았을 때 조선일보가 윤석열을 내다 버리겠다. 너도 열찌감치 포기해.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뿐만 아닙니다. 지금 조선일보가 한동훈 편을 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조선일보 이렇게 이 언론 보도 내용을 가만히 보면 윤석열은 버리고, 그러니까 윤석열한테는 되게 까칠하게 기사를 쓰는데 한동훈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뭐 했다는 얘기 되게 우호적으로 보도하는 반면에 윤석열에 대해서는 되게 까칠하게, 특히 특검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행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문제 제기를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재밌는 게 하나 있어서 하나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까 합니다. 서영교 의원이 어제 얘기한 건데 제가 이거를 도저히 여러분들한테 안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보여드립니다. 한번 보시죠. TV조선 앵커는 뉴스에서 앵커 멘트라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이 23%. 그런데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난 다음에 25% 지지율보다 낮은 지지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은 갤럽 조사에 의해서 23%.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고 난 다음에 25%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거부하고 있다. 2년 너무 힘들었다. 그 짧은 2년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앞으로 3년 더 고통이다. 그래서 뭔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23%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 역대 최저 지지율이 발표되던 날 윤석열 대통령이 깜짝 놀랐는지 이재명 당대표에게 영수회담을 하자고 전화를 한 겁니다. 바로 그런 시그널이 있어서 그날 전화를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한 인사, 비서실장 인사가 참으로 과간입니다. 정진석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앉혔는데요. 이 정진석 의원은 국민들이 이완용의 현대판, 정완용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이완용의 현대판, 정완용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정진석 전 의원에 대한 것을 낱낱이 고발하고자 합니다. 정진석 전 의원을 왜 정완용이라고 하느냐? 정진석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서 망했다. 이게 할 말입니까?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서 망했다. 이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완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제일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인사라니 참으로 속이 터집니다. 그런데 좀 더 충격적인 말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 앞에 이런 얘기를 했죠. 부부싸움에서 비롯된 죽음이다. 이런 막말을 해서 사자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4.15 10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5주기 때 정진석 페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이제 징글징글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많이 잊어버렸는데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니까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윤석열 대통령을 잘 보호할 거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여기서 그러면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조선일보는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상당히 까칠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날카로운 얘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언뜻 윤석열 보고 물러나라라고 말하는 듯한 그런 대목도 포착이 됩니다. 하지만 한동훈에 대해서는 글쎄요, 지금도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입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우호적이에요. 네. 자, 도대체 왜 그럴까요? 조선일보가 지금 윤석열은 여기서 포기하고 이제 다음 대안으로 넘어가야 된다. 다른 대안을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번 판은 나가리다. 윤석열 날리고 다음 판 준비하자. 뭐 이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판으로서 자기들로서 현재는 한동훈밖에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자, 이 기회에 한동훈과 윤석열 사이에서 선을 긋게 만들어가지고 한동훈이 윤석열한테 팽 당한 것처럼 그래서 윤석열한테 쫓겨난 한동훈 이런 이미지를 강조해서 윤석열을 제끼고 난 다음에 한동훈을 밀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뭐 언뜻 그런 좀 생각 뭐가 문제가 있네요. 그죠? 자, 보수 진영의 인사들이 사실상 반윤석열 진영에 가담하고 있다라는 대목일 겁니다.
사실상 윤석열이 보수를 망친다라는데 어느 정도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글쎄 이거 지금 보수 진영 내에서도 윤석열을 버리려 한다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서두르어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